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22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디 나가봐야 돼서 녹화를 평소보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왜 분위기가 안 좋았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한 것이죠. 좋은 경제 지표도 있었지만 좋은 경제 지표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려져서 시장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어젯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가 안 좋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 훨씬 좋습니다. 일본 증시가 잘 버티고 있고요. 한국 증시도 잘 버티고 있고 중국 증시는 오늘 본토는 휴장했는데 홍콩은 열려 있거든요. 홍콩은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아요. 사실 그 미국 증시도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어젯밤까지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했는데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안 빠지는 것이긴 합니다. 미국 증시 5분봉입니다. 5분봉.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제 이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온 게 요 날이었거든요. 이게 화요일 날 밤이었죠. 화요일 날 밤에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오고 그 수요일 밤, 목요일 밤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잘 안 빠지고 여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9,950이라는 자리가 마디 가격 근처인데 여기 어딘가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하락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세가 빠져야 될 때 잘 안 빠지는 그런 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단기 고점이 나왔고 이 단기 고점 나온 게 아직 극복이 안 됐으니까 계속 일단 아래쪽으로 보면 되긴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시장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아직 한국 증시 마감은 안 됐지만 한국 증시도 생각보다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코스닥 5분봉인데 코스닥도 지금 신나게 날아가고 있고 코스피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막 전쟁이 난 거에 대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튼튼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가 지표, 오늘 밤이 이제 고용지표 발표 전인데요. 고용지표 발표 전에, 물론 아직까지, 그죠? 아직까지 어떤 단기 고점을 넘어선 건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매도세가 우세한 상황이 극복된 건 아닌데 이걸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세계 증시가 짱짱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텔레그램에서 이런 재밌는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좀 요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유틸리티 섹터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전력과 관련된 거 요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최근에 유틸리티 섹터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오른 점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은 뭐 어떤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오늘 뉴스에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역발상을 하는 아이디어더라고요. 보시면은 유틸리티 섹터를 숏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유틸리티가 많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차익 실현 조짐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유틸리티 섹터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거를 숏하는 거, 이제 유틸리티 섹터 주식을 아래쪽으로 내다 파는 거, 공매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베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있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과다하게 채권 발행을 하고 있고 재정을 과다 지출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고용지표 확인했죠. 고용지표에서도 정부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미국 정부가 재정 과다 지출하고 있다는 거. 2번 항만 파업. 항만 파업은 사실 오늘 아침인가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항만 파업을 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얼마 전이었죠, 그죠? 중국의 부양책이 확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로 나왔잖아요. 중국 증시 폭등했죠. 그것 때문에 원자재들이 막 올라가고 있죠. 이런 점들,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유가가 단 며칠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66달러부터 73달러까지 한 10% 가까이가 한 3, 4거래일 만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또 그리고 뭐 있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 둘 다 보호무역주의자다, 지속적인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5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좀 매우 합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좀 전에 뉴스에서 봤던 유틸리티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유틸리티 주식들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당장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뭔 일이 일어날까요? 채권이 박살날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뭐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또 금리나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주식시장이 죽을까요?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라는 건 지금 경기 우려, 뭐 경기에 대한 뭐 어떤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걱정이 깔려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또 호재라고 또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살아난다라고 해도, 금리나 기대감이 좀 후퇴한다라고 해도 주도주들, 뭐 러셀 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고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장인 러셀 지수, 대장인 나스닥이나 반도체, 이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가들이 짱짱하게 잘 버티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이게 오늘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이 단기 고점을 극복하고 레벨업을 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좀 떠올려 봤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단기 고점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이 어떤 단기 고점 나왔던 걸 극복하는 그런 의미 있는 모습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까지는 일단 매도세가 또 우세한 상황이 맞긴 맞는데, 아무튼 좀 이런 가능성을, 야,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면 단기 고점 나왔으니까 무조건 아래로 빠진다, 이런 생각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비중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좀 검증을 좀 해보면 되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그래요. 현재 분위기상은 이 채권 시장 분위기인데, 이 30년물 선물이죠. 오늘 아침에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61선 부근에서 별로 지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채권은 맛이 좀 갈 수 있겠다. 여기서 채권이 맛이 가면 어디까지? 한 121선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죠.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달러 강세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유로화 약세 나타날 수 있겠죠. 유로화도 자칫 잘못하면은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훅 빠지면서, 어차피 근데 외환시장은 혼조한 박스권이었으니까 여기서 뭐 좀 더 빠져도 특별히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로화도 지금 61선 부근에 내려왔는데, 얘도 61선을 좀 깰 가능성, 이런 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식시장은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위기를 잘 극복한다라고 하면 N자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자리는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지금 자리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 아직 단기 고점이, 이거 나스닥이고요. 지금 여기 단기 고점이 나온 건 맞는데, 이게 오늘 밤에 극복도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자리가 어떤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는 이 자리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가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는데, 고용지표 발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시장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야, 고용지표는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일단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자꾸 보여가지고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나스닥은 어떤 뭐 단기 고점을 극복하지 않았고, 아직 뭐 30년물 선물 이런 거는 뭐 더 이상 뭐 떨어지겠다라는 뭐 일단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은 61선을 뭐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영향권이니까 괜찮을 수는 있는데, 지금 방향성이 훅 틀어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뭐 만약에 그죠? 이 자리에서 그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빅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빅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보시다시피 지금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부근이니까 한 번쯤 훅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밤 이제 실질적인 대응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걸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밤에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 나스닥입니다. 아침에 뭐 살짝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그 뭐 제가 뭐라고 했든 간에 오늘 밤에 나스닥이 뭐 예를 들어 훅 올라요. 근데 뭐 찔끔 오르는 거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훅 올라가면서 좀 의미 있게 뭐 한 뭐 2%, 1.5%, 2% 이상 올라주면은 그러면 이건 뭐다? 그러면 지난번 이 하락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나오면은 나스닥 하락이 아니고 나스닥은 이제 상승 전환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막 2, 3% 정도 올라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전략이 지금까지는 반등심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장대양봉 여기서 이렇게 오늘 튀어나온다, 그럼 눌림심에서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스위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 여기가 이제 극복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고점의 영향으로 이 빨간, 이 주황색, 오렌지색 선이 아래쪽으로 쭉쭉쭉 꺾이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아직 하락이 극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극복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 찔끔 오른다, 찔끔 오르는 선에서 마감되면은 그거는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오늘 변동성 터질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 오랫동안 힘을 모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거 5분봉인데 5분봉 이런 것들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3거래일 동안 지금 힘을 모은 셈이에요. 이평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이 부분은 에너지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움직인다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라면 여기서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다, 막 1, 2% 이상 움직여버린다, 뭐 거의 2% 가까이 움직여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다? 다시 상승을 시작하겠다. 단기 고점이 나왔긴 했지만 이 단기 고점을 넘어가서 추세를 전환하겠다. 단기적인 하락을 극복하고 이제 위로 추세를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좀 잘 봐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사실 고용지표가 서비스업도 좋고 해서 고용지표가 지금 여기서 확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고용지표가 적당히 예상에만 부합해도 이 금리는 크게 오르거나 주식시장은 크게 좋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지금 잘못되는 가능성은 이제 고용지표가 크게 안 좋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채권이 급반등하고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죠? 고용지표가 엄청 안 고용지표가 엄청 안 좋아야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하락도 좀 크게 하락할 거고, 만약에 안 좋으면 크게 하락을 할 거고, 채권 시장은 그럼 크게 좋아질 수 있는데 오늘 밤 고용지표가 많이 안 좋으면은, 근데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많이 안 좋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일단 고용지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깔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주식시장은 좋게 반응, 채권은 그럼 여기서 본격적으로 한번 더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면서 달러도 달러도 좀 강세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한동안 조금 좀 랠리를 펼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냥 평이하게 예상치에만 부합하면요. 하여튼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와장창창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중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일단 주식시장은 약간 버벅버벅 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비교적 버벅버벅 하는 것 치고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밤 지표 발표 뭐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일단 뭐 일본 증시라든가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 증시도 그래요. 일본 증시도 지난번에 이제 자민당 선거인가 해가지고 한번 훅 폭락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한번 했었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2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마감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여기서 갑자기 폭락하고 그런 건 없겠죠. 일단 오늘 이제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잘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네 싶고요. 유럽 증시인데, 유럽 증시도 사실 이 정도면 일단 전환은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단기 고점은 만들었고 전환은 해놨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뭐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뭐 중국은 뭐 딱히 뭐 이야기할 거 없고요. 중국은 워낙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홍콩 증시입니다. 워낙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딱히 뭐 하락 전환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참, 그리고 오래간만에 엔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엔 달러 환율이죠. 지난번에 자민당 그 선거로 엔화 강세가 한번 나타났었는데 이날까지 확인했는데 안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다시 전환됐다.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약세로 전환이 돼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중 바닥형을 만드는 결과가 돼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어떤 중기적인 이런 하락 추세를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얘가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은 주식시장도 분명히 안 좋은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얘가 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건 뭐다? 이거는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도 보시면 약간의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하네요. 한동안 너무 많이 빠지긴 했죠. 그래서 일단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모자라겠죠. 하여튼 다들 어떤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원화 약세 나오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원화 약세 나오는 걸 보면은 야, 달러가 좀 강세로 전환될 생각이 있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 좀 살펴봤고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볼게요. 한국 증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은 5분봉이에요. 코스피 5분봉. 분명히 지난번에 그죠? 지난번에 월요일 날에 강력한 매도세를 등장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전환을 일단 시켰습니다. 위쪽에 단기 고점 만들어 놓고 아래쪽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찔찔찔 빠지고 있는데 하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로 하락이 극복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락이 아직 극복된 건 아닌데 일단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안 빠지면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일봉을 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일봉 단위로 조금 이렇게 선물 지수인데 이렇게 일봉 단위로 코스피 선물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그 삼중바닥형 만드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8월 초에 저점 한번, 그리고 9월 초에 저점 한번,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저점 한번, 이런 식으로 삼중 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21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죠. 지금 21선이 꺾인 게 대략적으로 한 7월 말쯤부터 꺾여갖고 지금 이제 10월 초인데요. 10월 초까지 21선이 쭉 꺾였단 말이에요. 지금 21선 쭉 꺾여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21선의 이격이 굉장히 멀었다가 21선의 이격이 조금 가까워졌다가 지금은 21선에 바싹 붙었습니다. 이거 21선을 이제 오래간만에 위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초창기 과정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는 중기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이런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은 코스피는 또 다시 중기적으로 어떤 이 자리가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 단기 고점들이 나왔고 이 고점대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자빠지고 있는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코스닥을 좀 볼까 하는데 코스닥은 사실 오늘 이미 단기 고점을 저는 극복했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냐면은 지난번 이것도 5분봉이에요. 똑같이 5분봉. 지난 월요일 날에 급속하게 하락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에 이 정도면 단기 고점 나왔습니다 하면서 단기 고점을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회복이 너무나 빠릅니다. 회복이 너무나 빠르고 오늘은 다시 여기 있는 진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갈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5일선에 해당하는 그런 선인데 5일선이 아래쪽으로 찔끔찔끔 떨어지다가 이걸 다시 기울기 위쪽으로 살려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다시 코스닥은 이미 어떤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강력한 매수세를 보인 것이라고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 마감까지 아직 마감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어쨌든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면 지난번에 이 강력한 매도세를 이걸로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강력한 매도세 이거 나왔던 거를 이걸로 상쇄. 그러니까 똔똔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오늘 아침에 상승으로 지난번 급락했던 이 매도세는 극복한 거고, 극복한 뒤에서 약간 중립적인 구간에서 이제 이 지금 5일선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 있고 5일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건 좋게 봐줘야 된다. 코스닥은 사실 이미 단기 하락을 벌써 극복을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전환을 벌써 해버렸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코스닥을 보면서
오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코스닥을 보면서 이게 뭐지?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친구라고 생각되는 게 거의 코스닥의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오늘 돌파한 척한 자리는 일봉에서 60일선을 돌파한 척한 거죠. 그죠? 일봉에서 60일선을 돌파한 척한 거고, 그 와중에 코스피도 잘 안 빠지고 있으니 야,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베팅을 하려는 건가? 그리고 채권을 이제 좀 죽이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좀 나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으니까 갑자기 이거 그런가? 라고 일단 그런 아이디어가 좀 저도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좀 투자 아이디어일 뿐이지 검증은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코스닥에선 검증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코스닥은 맞네. 코스닥은 뭐 5일선까지 안착했고 다시 5일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극복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나스닥이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이런 약한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조금 더 검증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투자 아닙니다. 이건요. 유틸리티 섹터를 숏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베팅하는 것과 동일하다. 금융시장이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지금 베팅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안인 거예요. 하나의 좀 가설인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밤 고용지표를 보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부터 벌써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벌써 시장이 베팅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실전 투자는 뭐다? 확인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렇게 코스닥처럼 오늘 극복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고, 매도세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상승으로의 다시 매수세가 우세해지는 그런 큰 매수세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매수세가 등장한 다음부터 이제 눌림시 매수를 생각해야 하는 게 보편적인 대응이다. 그게 이제 어떤 좀 정석적인 대응이다. 지금은 지금 아직 금융시장이 코스닥 같은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스피를 네 말대로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며 그럼 코스피 사야지. 지금 코스피를 산다. 조금 좀 많이 투기적인, 많이 위험한 그런 대응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코스피를 그래 네 말대로 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고 친다. 그리고 오늘 밤 고용지표가 괜찮았다. 미국 증시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도 언젠가 오를 거 아닙니까?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면 코스피도 전환을 할 모양인가 보다 라고 이제 그때 그거를 보고 눌림시 매수 전략, 한번 매수세가 등장하고 나서 눌림시 매수로 들어가야지. 아직 지금 여기서 이거는 지금 아직도 매도세가 매우 강한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수도 있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막 주식을 산다, 그거는 조금 좀 먼저 나간 생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코스피는 매도세가 극복된 게 아니다. 매도세를 극복한 건 코스닥은 극복했다. 이렇게 일단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보이는 대로 일단 한번 쭉 말씀드려봤고요. 하여튼 이건 풋옵션인데, 풋옵션들이 오늘 안 그래도 그래서 급격히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풋옵션이 막 상승을 해줬어야지 21선도 뚫고 올라가고 풋옵션이요. 근데 보시다시피 영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상황은 사실 그래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혼조한 그런 상황이 좀 된 모습입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빵빵 지르시고 하시면 되겠지만은, 일단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든 확인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저는 현금 확보하고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대응은 이제 결과적으로 월요일날 보고 나서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오늘 밤에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다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미국 증시 오늘 오를 거면 많이 올라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제 좀 하나 보셨으면 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선이 좀 지워졌네요. 잠시만요. 다시 이평선을 좀 살려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일 수 있으니 우리 참고를 좀 하자고요. 지난 8월 말 9월 초에 30분봉입니다. 이 5일선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죠. 하락으로 전환한 게 여기 8월 26일 이런 날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안 빠지고 올라와요. 자꾸 올라와. 근데 올라와 봐야 찔끔 의미 없게 올라오는 거는 이런 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고용지표가 나와서 미국 증시가 상승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 봐야 이런 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이 하락을 극복을 하려면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찔끔 이렇게 극복하는 게 아니고 왕창 올라야 됩니다. 오늘 밤 나스닥이 한 2%, 막 1.5%, 2%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럼 이제 하락을 극복하는 거예요. 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밤이 뭐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좀 다 드린 것 같고, 채권 그죠? 채권 오늘 밤에 자칫 잘못하면은 빠지면은 121선까지 빠질 수 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국제 유가는 뭐 솔직히 여전히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베팅이다 뭐 그러는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려나 그런 건 솔직히 유가는 말씀 못 드리겠고, 구리 가격도 뭐 보시다시피 구리 가격은 슬슬 꺾이려고 하긴 하는데 얘도 그죠? 얘도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얘도 단기적인 고점은 좀 나오긴 나왔는데 잘 안 빠지고 있죠. 구리 가격도.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 증시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중국 증시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 오버슈팅이니까 하방 베팅한다. 이렇게 하다가 마시간 헤지펀드들이 제법 많다라고 합니다. 구리 가격도 당연히 따라서 하방 베팅한 사람들 많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죠?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영상 한 편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